여보세요. 김마리 의뢰인님 맞으시죠? 여기는 유전자 검사센터입니다. 네, 제가 김마리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마리님이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가 끝나고 검사를 했던 칫솔들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해서 그 칫솔을 폐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칫솔들 다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 칫솔들을 폐기해달라고 한 걸까? 오늘은 진나영이 어떻게 유전자 검사 조작한 것이 들통나게 되는지, 또한 그동안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최선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나영을 감옥에 보내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김마리는 잃어버린 아들 현우를 찾는 것을 포기했지만 진수지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진수지는 연인인 채우리가 사실은 현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 비밀의 단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지는 채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모아온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꾸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있어. 마치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 채우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김마리 이사장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수지는 채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채우리는 그런 진수지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근데 수지야, 이거 정말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진수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가는 건 마지막 수단이야. 지금까지 경찰이 우리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알잖아. 그들에겐 이 사건이 이미 끝난 일로 보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해. 그 말을 듣고 채우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때 진수지의 엄마 최선영은 딸이 여전히 사건을 캐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김마리에게 현우를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영은 우연히 현우를 찾는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번호는 다름 아닌 김마리의 남편 한진태의 번호였지요. 최선영은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김마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 이사장님, 저 최선영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최선영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마리는 약간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선영 씨? 요즘 많이 바쁘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현우를 찾는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그 번호가 한진태 원장님 번호랑 일치해요. 최선영이 말했습니다.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번호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현우를 찾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나영이랑도 뭔가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최선영이 답했습니다. 김마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최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후 최선영은 이 정보를 진수지와도 공유했습니다. 진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진태와 진나영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지요. 어느 날 밤 김마리는
한진태와 진나영이 서재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지와 김마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나영이랑 한진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서재에서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김마리가 말했습니다. 진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좀 더 깊이 파헤쳐봐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마리에게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왜 전화가 온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김마리가 물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신 칫솔을 빨리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마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누가 그랬나요? 어떤 젊은 여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말하자 김마리는 순간 진나영이 떠올랐습니다. 김마리는 즉시 칫솔들을 폐기하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칫솔들은 김마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칫솔을 받아든 김마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진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 선생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나영이 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의뢰한 칫솔을 폐기하라고 했다니 이게 말이 돼? 진수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큰일인데요. 우리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 칫솔을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 지문이라도 채취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칫솔을 다시 들고 지문 검사가 가능한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칫솔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며칠 후 지문 채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마리의 예상대로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나영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의 칫솔을 진나영이 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나영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선영이 김마리에게 한진태의 넥타이핀이 정순정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종합해본 김마리는 한진태가 이 사건의 주범이며 진나영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마리와 진수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증거들을 공개하여 진나영과 한진태를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진나영은 모든 것이 한진태가 시킨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녀의 범행 증거는 뚜렷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과 진수지에게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친아들인 채우리를 찾아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차례예요. 최선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진수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나영의 거짓이 빨리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